자, 지금 헌재 현장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1인 시위, 또 민주당의 의원들의 1인 시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서로 뭐 특히 1인 시위 이 법령을 어기고 있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과 좀 설전이 오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헌재 앞에 1인 시위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헌재가 언제쯤 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할지 선고 기일조차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 또 한편엔 불안감 이게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신규 변호사 지금 다른 방송 때문에 늦어가지고 네, 저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와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1인 시위라고 하는 지금도 보세요. 국민의힘 옆에 있잖아요. 저 네. 두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김남국 의원은 왼쪽에서 하고 있는데 두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1인 시위인가 저게 2인 시위인가 잘 모르겠어요. 네. 1인 시위면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헌재 앞에서 극우 세력들 소위 이제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집회를 보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1인 시위래요. 네. 아니 1인 시위면 이쪽에 한 명 있고 한참 떨어져 저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옆에 붙어 있는데 저게 2인 시위인지 1인 시위인지 구분이 안 가요. 말은 1인 시위지만 실제로는 그냥 집단으로 하는 듯한 저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지금 경찰이 해산하기 전에만 해도 극우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 태극기 집회 들고 그렇습니다. 저기 와서 저 이렇게 막 모여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건 이제 기자들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저게 지금 싸우는 네, 오늘 거잖아요. 아침에 있었던 네.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1인 조계현 시위면 의원. 1인 시위답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1인 시위라고 우기고 있냐고요. 사람들이 뭐 2명 붙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전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1인 시위라고 우겨요. 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저희 가서 다 1인 시위라고 저 줄 서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문제 네. 없다고 얘기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만 항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냐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 현장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고 이런 충돌이 있었고요. 또 제 이제 화면 아래에 보면 경복궁역 지금 네. 현장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밤새도록 남태령에서 대치하던 우리 농민들 예. 들어왔는데 뭐 트랙터를 또 견인하는 그런 충돌 현장도 있었고 네. 지금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 아니 시민들이 농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와서 행진하고 집회한다고 하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예. 남태령에서 막아가지고 못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겨우겨우 풀어가지고 몇 대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20대가 들어올 수 20대. 있는데 트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칭은 트럭입니다. 근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트럭 위에 트럭타가 실려 있어요. 그걸 트럭으로 봐야 돼요? 트랙터로 봐야 돼요? 아니 누가 지금 트럭 위에 트랙터가 있다고요. 그렇죠. 트랙터가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트랙터를 운반할 때도 대부분 트럭이 실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럼요. 트럭에 실어서 가서 현장에 가서 내리는 거예요. 교통 방해 안 되기. 그렇죠. 그 목적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한 목적도 결국은 트럭은 20대를 허용한다는 것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는 네. 법률적 판단인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게 해줘야죠. 경찰이 트럭만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거야. 트랙터를 실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뒤에 뭘 실은 게 중요해? 아니면 트럭의 종류라 그러면 네. 트럭을 뒤에 실은 걸로 뭘 실었냐에 따라서 트럭을 판단해요? 그게 트럭인지 아닌지를? 그건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도 서울 시내 교통 방해가 될까봐 그런 거니까 트럭이 싣고 가면 문제 없어요. 트럭의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트럭들은 뒤에 실려 있는 거고. 그럼 광화문까지 와서 거기서 내려서 집회를 하면 돼. 집회 신고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왜 막냐고요? 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심지어는 오세훈까지 와서 저기서 어제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지금? 아니 본인이나 똑바로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정당한 집회는 방해하고 또 국민의힘이 저렇게 1인 시위를 빙자해서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시위하는 네. 것은 또 허용해주고 이게 뭐 이렇게 고무줄이냐고요. 경찰의 지금 태도를 보면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사실 우리가 지금 헌재 현장 아까 있었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충돌 현장도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경복궁 앞의 모습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과 갈등 이게 불거지고 더 네. 증폭되는 것은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헌재 앞의 모습 제가 지금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언제 결론 내린다 이 얘기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헌재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네. 전 대통령 관련해서 11일 14일 걸렸어요. 2주 안에 다 끝났어요. 근데 왜 지금 3주가 넘어 4주째입니다. 지금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대체? 아니, 네. 그리고 한덕수 건을 먼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2심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2심까지 보고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4.2 재보선 본 다음에 뭐 또 한다. 그런 그렇게까지 얘기가 얘기까지 나와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헌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헌재가 이렇게 자꾸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런 의심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건에 대해서 탄핵 결과, 심판 결과를 보면 야 그런 의심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 기각이나 아니면 각하를 각하.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과 논리를 보면 네. 이게 무슨 황당한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기각과 각하의 요소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기각에 대해서 100번 양보해서 중대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뭐 기각을 하겠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네. 근데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한 것에 김복형 재판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헌도 아니래요, 그거는. 위헌도 아니래요. 그럼 본인들이 예. 권한쟁의 심판,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한 내용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잖아요. 그것도 8명 만장일치로. 그렇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했죠. 왜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그거는 그때는 그게 위헌이고 네. 지금은 위헌이 아니에요? 뭔 논리예요 이게?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대요. 시간을 언제까지 끌 건데요? 아니 국회가 시간을 준다는 것은 네. 결정권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에요. 근데 판결 내용은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국회가 추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행정부는 임명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럼요. 근데 왜 시간이 필요하죠? 뭘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이 왜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김복형 재판관이 얘기했는데 논리가 맞지 않다고요. 네. 원래 논리는 국회에 추천권이 있으니까 국회가 추천하면 행정부는 임명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왜 필요하냐고요. 제가 묻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아 이거 좀 불안하다. 왜냐 기각 5명이지만은 그 4명과 김복형 재판관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인용은 정계선 재판관이 있지만 각하 두 사람은 아예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이거 각하 소수설로 있던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각하 의견을 내고 네.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헌재에 있는 그 세 사람은 과연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거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한덕수 건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를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네. 아니 뭐 기각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고요. 예를 들면. 근데 뭐 그 중대성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내용 판결문이나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의 모순도 일어나고요. 각하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물론 이제 다수 의견으로 국회가 151명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논란은 없지만 네. 거기서 두 사람에 대해서 소수 의견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국무총리를 국민이 뽑았어요? 국민이 안 뽑았잖아요.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사람, 임명해서 된 사람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과 탄핵의 조건이 같아야 돼요? 무슨 논리가 그래요? 아니 원래 탄핵의 조건에 대한 그 법률도 보면요, 그 행정부의 고위 관료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네. 과반수장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렇게 단서가 달린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직접 선출 권한 대행이 네.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어떤 직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을 보지 왜 권한 대행이라고 불러요? 대통령이 아니잖아. 권한 대행이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권한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권한 대행은 권한 대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이유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국무총리인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직에 맞는 숫자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까이 조건이라고요. 네. 그런 어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대응책도 지금 생각을 네.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재 8대0 파면 우리가 항상 만장일치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한덕수 총리권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가 어쨌든 깨져 네.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되고 네. 지금 이 상황은 빨리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어떻게든.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8대 0이 안 되니까 8대 0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지나서 안 돼요. 예.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국가의 신인도, 네. 국제 신인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음. 볼 때는 이거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뭐 6대 2가 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네. 저는 봐요. 중요한 건 윤석열의 파면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국정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네. 국가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지연될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지연될수록. 문제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6명만 되면 저는 네.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의다. 그리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쥐기연의 귀를 빼면 지연이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예. 그 우리 박흥 성함을 제가 추기경님 있잖아요. 아, 박흥식 추기경 아니. 누구예요? 박 아니에요? 예. 추기경님 이름을 성함을 유흥식. 죄송합니다. 예. 유흥식 추기경님 뭐 경왕 후보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분 지금 그 추기경님이 장관으로 교환청 성직자부 장관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그랬어요. 정의에 네.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여야가 어디 있어요? 정의. 정의는 정의인 것이지. 정의죠. 그래서 어제 보면 한강 작가를 비롯한 네. 이 문단에 계신 분들도 빨리 보편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계부터 문단부터 뭐 일반 우리 시민들까지 모든 전 국민께서 이제는 끝내라. 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고 그렇죠. 아마 지금 이 순간 오늘 뭐 수요일이지만 예. 오늘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금요일 가능하다 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오늘 이거 마지노선이라 볼 수 있어요. 이번 주. 마지노선이요. 만약 이번 주도 네. 넘어가면 이거는 정말 국민의 어떤 인내심의 한계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끌 문제인가요? 제 말은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끄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헌재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고요.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번 주도 넘긴다고 하면 이번 주 넘기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계속 만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거냐? 뭘 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대체? 아. 그래서 저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고 만약에 예.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끈다고 하면 국민들이 더 강하게 질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헌재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뭘 얻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대체? 이런 방식의 것이. 그러니까 도진. 결국에는 지금 뭐 윤석열 예.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 풀려났을 때부터 진짜 이거 이상하다. 그렇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있잖아요, 생각을 지금. 했던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될까봐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헌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아침에 예. 아까 저희가 헌재 현장을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돌 현장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계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계원 의원 네, 전화로 네. 저희가 연결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헌재 네. 앞에서 특히 네. 이제 의원님께서 뭐 네. 큰 목소리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보이는데 막 꾸짖고 막 항의하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했습니다. 네, 근데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 1인 시위를 하던 두 사람이서 피켓을 들고서 방해를 했어요. 두 사람이 피켓 네, 들고. 근데 이제 그래서 1인 시위 일단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네. 1인 시위는 한 사람만 하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왜 법을 위반하지 말고 한 네. 사람은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저에게. 따지고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딱 붙어 서 네. 있어서 이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냥 네.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막 또 뭐라고 네. 한 거군요. 예, 당협위원장이랑 또 한 분. 한 분 딴 사람. 예. 네, 뭐 전직 의원인가 어떤가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서로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전혀 뭐 참. 법을 무시하고 예.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목적에 1인 시위는 이웃 밑에 이상 떨어진다. 좋게 설명을 했는데도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냐 그러면서 예. 예 참 그렇게 그러면서 뭐 반말도 막 하고 반말도 하고. 예 인신
제가 이제 또 국회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더니 나 누구냐고 따져서 그랬더니 또 뭐 인신공격까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주 그냥 그냥 뭐 이제 법도 무시하고 또 뭐 사실 이제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네. 그냥 뭐 그 예의 자체가 좀 사라진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의원님께서 예. 현장에서 보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아,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1인 시위 이 법령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헌재 예. 판단, 이 위법 이걸 판단하는 그 헌재 앞에서조차 이걸 무시하는 예. 모습.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 예. 그러나 그 경찰까지 제가 불러서 예. 설명을 했어요. 어허. 예. 그런데도 그냥 안 비켜나는 겁니다. 경찰은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이 와서 이 상황을 봤을 텐데. 예. 1인 시위 관련해서 설명했으니까 네. 예.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정리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일단은 고지했고 예. 좀 기다려 보자 그랬는데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재차 경찰에게 지금 끝까지 버티는 기세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1인 시위 한 명은 이제 피켓을 접었죠. 네. 근데 이제 그 피켓을 접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또 김남군 의원님이 이제 우리도 1인 시위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앞에 딱 자리를 딱 지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 하여튼 방해를. 졸렬한 모습들을 아주 치졸하고 졸렬한 짝이 없는 행태를 네. 거듭하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비단 하루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인 시위를 가장한 그야말로 거의 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예, 예. 하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예? 집시법 위반, 명백한 집시법 위반 행위죠. 네, 집시법 위반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아, 네. 참 이 헌재 판단에 의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또 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뭐 졸렬하고 치졸하다 이런 표현도 쓰셨지만은 국민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법을 설명해 줘도 네. 막무가내인 거예요. 아, 예? 그런 법이 어딨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법이 어딨냐? 예. 그리고 난 저 사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모른다. 내 1인 시위인데 왜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런 식이면은 그냥 여러 명 우리 네. 사실 헌재를 향해서 1인 시위하는 빨리 탄핵 심판 내려라 이런 사람들도 파면하라 네. 이런 사람들 그냥 거기 모여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면 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명백한 법 위반을 하면서도 네. 아주 그냥 후안무치하고 철면피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오늘도 어느 분이 표현하는데 네. 지금 윤석열의 내란도 문제지만은 네. 내란 이후 저렇게까지 음. 지금 헌법재판소도 선고를 미루고 있고 네. 그리고 온갖 지금 극우 내란 세력들이 서부지법 폭동이니 이런 것들 마음대로 불법과 탈법을 예.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초현실적인 것 같다. 이게 상식적인 지금 헌정 질서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네.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뭐 노종면 의원도 그렇고 박지혜 의원도 그렇고 우리 네. 조기현 의원님도 그렇고 또 모경정 의원 여러 이제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네. 그야말로 이제 버티기 하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 보면서 네. 많은 국민들이 네. 또 이제 분노를 하셨습니다. 예, 아. 헌재와 뻗치기죠 한마디로. 헌재 뻗치기. 예. 이 헌재 뻗치기 뭐 계속해서 뭐 의원들 뭐 나경원 의원 뭐 박대추 의원들도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피켓을 들고 지키고 네. 있는 이런 모습들, 헌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국민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어쨌든 현재의 헌법적 질서 내에서 네,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기관이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자고 우면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유흥식 추기경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정의는 중립이 없다. 네, 그렇죠. 법을 어기고 정의에서 벗어난 행태에 대해서는 네, 엄정하게 헌정 질서 수호 차원에서 네, 자고 우면 하지 말고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증인인 이 상황에서 뭐가 더 판단할 게 남아 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길, 헌법재판소가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반드시 윤석열에 대한 음. 파면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헌재 앞에서 있었던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의 충돌 그 현장, 그 조계원 의원이 국민의힘 그쪽 사람들과 계속해서 맞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참 집시법 위반,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긴다는 거에 대해서 뭐 경각심 이런 게 없다. 전혀 없어요. 뭐 전혀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위법 위헌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겁니까? 모르는 같은 정당끼리 물론 뭐 국민의힘 원내위원장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기 나와가지고 최소한 어느 정도 뭐 거리를 띄워놓고 하면 모르겠어. 그리고 민주당이 하는 것도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앞에서 가지고 저 목 위에다 저걸 들고서 저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근데 바로 옆에서 두 사람이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1인 시위냐고요. 네. 단체 시위지. 두 사람이서 한 사람이 오는 게 1인 시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지금 항의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여러 번 항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저렇게 막 막말도 하고 반말도 막 이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경찰도 빨리 이걸 대처한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고 명확하게 집행하고 그래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해야 그래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항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경찰이 제대로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기현 의원이나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항의를 하는 거죠.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말씀드리는 와중에 신인기 예. 변호사가 예. 등장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BBS가 더 좋아요. 오마이갓. 오늘 아침에 비비크림 좀 바르고 왔습니다. 네. 예. 자, 뿅하고 뿅하고 나타났는데 바로 날라왔습니다. 뿅하고가 아니라 항상 15분 예. 늦게 와요. 네. 그 뿅하고가 아니죠. 항상 늦게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시간이 원래는 10시인데 이렇게 좀 앞당겨져 가지고 제가 네.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10시에 시작하면 바로 일찍 뛰어왔습니다. 10시에 시작하면 일찍 나가고요. 앞뒤가 앞뒤에 조금, 방송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9시 전에 방송이 있고 10시 네. 후에 방송이 있어서 샌드위치죠. 예. 샌드위치가 좀 돼 있는데 그러니까 9시 반에서 10시 반이면 딱 맞는데 거기 아니고 9시든 그래도 10시든 예, 신인기 변호사의 마음에는 항상 이제 오마이 TV가 제일 센터죠, 중심에 센터. 물어봐 주세요. 자리. 그렇죠. 확실하게 BBS보다 훨씬 주제가 뭐죠, 지금? 지금 센터죠, 센터. 센터가 오마이 TV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보고 네. 저희가 사실은 뭐 더 이제 즐겁게 이제 네, 웃음을, 하고 싶지만 예, 그럴 수가 드리면서 없어요. 할 수가 지금 있는데 상황이. 지금 상황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지금 네. 마음이 사실 이번 주 들어와서 네. 한덕수 기각결정 보고 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고지조차 안 하는 이 헌법재판소의 네. 무능과 무책임을 제가 보면서 네. 정말 마음이 좀 무겁고요. 한없이 무겁고 지금 이 사회적 후과가 방금 지금 중계하신 저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권력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리고 책임이 그렇게 막중하면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는 것인데 저는 그 나라 걱정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많은 웃음을 제가 좀 잃었고 지금 식욕도 많이 잃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요. 많이 좀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예. 오늘 더 힘내서 열심히 또 방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장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 있었던 조계현 의원 보이죠? 예, 저희가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과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경복궁역 앞에 지금도 경찰이 둘러싸서 우리 농민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전히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고 있는 그런 경찰들의 모습도 어제부터 남태령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둘러싸가지고 참 우리 국민들이 헌재를 향해서 또 지금 대한민국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 복귀를 했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마흔역 임명하라고 외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걸 또 경찰이 막고 있다.
제대로 이제 나라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네. 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헌재 앞에 저렇게 1인 시위에 인 것처럼 하면서 여러 명이 함께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막지 못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저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그냥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막고서 못하게 하고 네. 트럭에 트랙터를 트럭에 싣고 가는 것마저도 못 가게 만들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권력의 집행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니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뭐 국민의힘의 인사가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도 안 하고 계속 저렇게 의원들이 여러 명이 가서 항의를 하니까 겨우겨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럭에 트랙터를 싣고 오는 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네. 아니 트랙터를 타고서 온다면 그건 또 100번 양보해서 뭐 교통 체증을 방해다? 일으키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트럭 20대 가는 거는 다 허용해 줬어요. 네. 그럼 그걸 그냥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던 거를 갑자기 트럭 위에 트랙터가 있다고 트럭에 트랙터를 실으면 트럭이 아니고 트랙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트럭은 트럭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뭘 실었든 간에 짐을 실어. 그럼 짐 실은 모든 트럭들은 다 못 가게 해야 돼. 그런 논리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트랙터를 진입을 못하게 한 거지 트럭은 가게 했으면 그거는 법원의 판단에 맞게 트럭이 진행되는 건 허용해 줘야 돼요. 그렇게 평화롭게 하려고 20대만 가기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트럭 위에 트랙터가 실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방해하고 막았다? 이게 공정한 거냐고요 대체. 그러니까 지금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냐, 이게 편파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이른바 이제 최상목의 알박기 인사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저희 이제 속보를 계속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경북 이 산불 산불 사태 사망자가 18명이고 중상이 6명이고 경상이 13명이라는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의성 산불 특히 의성 산불이 어제 이 산불이 오른쪽에서 번지면서 여러 지역으로 계곡을 타고 산을 타고 그야말로 불바람이 닥쳤습니다. 18명이 숨지고 중상이 6명에 경상이 13명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저희가 도로 현장 CCTV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캐한 연기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오늘 아침부터 날이 밝자마자 헬기로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 너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역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불 사태도 번지고 있고 우리 주민들 고통받고 있고 국민들 고통받고 있는데 헌재가 빠르게 판단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나라의 불안정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 너무나 또 안타깝고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변호사님. 아니 근데 전 네. 아까 그 법의 편파성도 당연히 네. 문제지만은요. 아니 저는 뭐 지금 집회 시위 하려는 분들 다 법을 지켜서 해야죠.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법을 어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무법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지금은 딱 하나 그 권리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그리고 그의 부부 윤석열 김건희. 네. 아니 이자들한테는 법을 적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최근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본인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수용 안 해요. 안 지켜요. 근데 국민들한테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 달래요. 아니 왜 법을 국민만 지켜야 됩니까? 아니, 본인은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그러게요. 저 시위를 가장해서 1인 시위를 가장해서 저렇게 집회 시위를 방해하는데 네. 그 집회 시위법에 따르면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저 당장 처벌해야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 공권력이라는 것이 법을 자기 입맛대로 내지는 권력자에게만 유리하게 맞춤형으로 아웃소싱하는 이런 태도 정말 심판받아야 되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을 정말 박탈을 논해야 될 정도로 네. 정말 심각한 거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이 힘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면제되고 왜 우리 국민들만 법을 지킵니까? 전 이런 논리를 만든 사람들은 공화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